법인카드로 밥 먹은 거 비용 처리되나요? 마트에서 장본 거는요? 주말에 쓴 건요? 이거 헷갈리시는 대표님들 정말 많습니다. 헷갈린 채로 쓰시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걱정에서 확실하게 구해드리겠습니다. 명륜 세무회계 곰세무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딱 정리되실 겁니다. 곧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헷갈리는 항목 5가지를 정리합니다. 셋째, 안전한 법인카드 사용 원칙 3가지입니다. 마지막이 핵심이니 꼭 끝까지 보십시오. 저는 정육점이나 상품권 매매업처럼 좀 특수한 업종의 세금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사회 무료 상담에서 세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무료 상담에서 법인카드 관련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 사례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성인 자녀 2분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문제는 법인카드를 설립 초기부터 꽤 자유롭게 쓰셨던 겁니다.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셨고요. 자녀 학원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백화점에서 개인 쇼핑하신 것도 전부 법인카드였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처리했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한 번에 걸리셨습니다. 이 사적사용분 약 3천만 원이 손금불산입 처리됐고요. 거기에 대표이사 상여처분까지 됐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 합쳐서 약 1,500만 원을 추징당하셨습니다. 몇 년간 괜찮았다고 안심하셨던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겁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분이셨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였습니다. 이분이 문제는 개인 생활비와 법인카드 사용을 전혀 구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법인카드로 하셨고요. 개인 통신비, 넷플릭스 구독료까지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게뭐 본인은 어차피 1인 법인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비용 부인이 약 800만 원 나왔습니다. 상여처분에 소득세, 가산세까지 합쳐서 약 300만 원을 추가로 내셨습니다. 1인 법인이라서 상관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불안하신 분 계시죠? 댓글에 구해줘 세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곰세무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인카드 비용 처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 인정 기준은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는 대표님 개인 지갑이 아닙니다. 회사 통장에 연결된 업무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식대는 됩니다. 직원들과 점심 먹은 거, 야근하면서 저녁 먹은 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출장비도 됩니다. 교통비, 숙박비, 출장 중 식사비 모두 비용 처리가 됩니다. 사무용품 기입도 됩니다. 거래처와의 업무 추진비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2024년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사무실 관련 비용도 모두 됩니다. 핵심은 전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항목입니다. 대표님, 개인 생활비, 가족 관련 지출, 유흥업소 비용, 개인 병원비, 개인 취미활동비 모두 안 됩니다.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명품 쇼핑이나 피부과, 성형외과 비용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사이에 끼어있는 헷갈리는 항목들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트 장보기. 회의용 다과나 직원 간식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가능합니다. 가정용 장보기는 안 됩니다. 구분의 핵심은 사무실에서 쓰였느냐, 집에서 쓰였느냐입니다. 두 번째, 주말이나 공휴일 식사비. 주말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주말에 거래처 미팅을 하셨다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업무 관련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은 사적 사용으로 의심합니다. 의심합니다. 세 번째,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쓴 비용. 업무 미팅이라면 회의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커피 드신 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팅이었다면 참석자와 목적을 메모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주유비와 교통비. 업무용 차량이라면 주유비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운행일지가 없으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는 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상품권 구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래처 선물용은 업무 추진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수령자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줬는지 기록이 없으면 사적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상품권은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보는 적발 항목이니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법인카드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사업 관련성이 기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세금 폭탄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구분이었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원칙이 진짜 핵심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한 법인카드 사용 원칙 세 가지입니다. 또 원칙 첫 번째, 증빙을 남기십시오.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때마다 간단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누구와 만났는지, 왜 쓴 건지, 어디서 쓴 건지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개요창한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출결의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결제 직후에 한 줄 메모만 남겨두셔도 됩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는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 추진비는 적격 증빙이 필수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적격 증빙 요구는 자동 충족되지만 업무 추진 목적과 상대방 기록은 별도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증빙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원칙 두 번째,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을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쓰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갑에 같이 넣고 다니시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수로 사적 사용 시 빨리 회사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정산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방치하면 인정이자까지 발생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강조드립니다. 1인 법인이라고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입니다. 분리가 안 되시면 30대 쇼핑몰 운영자분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원칙 세 번째, 업무 추진비 한도와 증빙 기준을 알고 쓰십시오. 무한정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업무 추진비 기본 한도는 연 3,600만 원입니다. 수입 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업무 추진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거래처 접대 식사비나 술값에 포함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전부 공제 신청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나 세금 계산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3만 원 넘게 쓰시고 간이영 수증만 받으시면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업종마다, 개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혼자서 판단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전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세청은 5년 전 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됐다라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5년치가 한꺼번에 추징되면 그 금액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카드는 사업 관련성이 기준입니다. 둘째, 헷갈리는 항목은 증빙을 남기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셋째,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은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본인 상황에 딱 맞는 비용 처리 방법이 궁금하시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상담 안내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비용기 부담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세무사회 무료 상담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십시오. 저도 무료 상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에 구해줘 세금 남겨주십시오. 법인카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곰세무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가지급금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구해줘 세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곰세무사한테 맡겨주십시오.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